근데 중동 라인에서 갈반한 이 가격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용의 꼬리를 갈 거냐, 뱀의 머리를 갈 거냐, 이것 또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오늘 6월 4주차인데요. 부산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운대 구축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동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게 제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구축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8억대 라인에서도 지금 현재 매매가가 8억대부터 10억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실거래가가 같은 8억대가 나왔어요. 같은 8억대라면 어디에 가는 게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세 번째, 대연동에서 또 최고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운대, 수영구, 대연동, 남구 라인까지 2호선 라인이 강세인 게 이번 주에 눈에 띄게 보입니다. 연제구 라인에서도 같은 6억대 라인이면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어디 갈지 급지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요. 신축이 가장 먼저 뜨고 그 다음 분양권, 그리고 제재가 다 뜨고 나면 구축까지 분위기가 오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신축 떴죠. 그리고 분양권까지 내려온 걸로 보여요. 어디 분양권이 이렇게 거래가 많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구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 하면 가장 먼저 분위기가 오는 곳이 어딘가요? 해운대 자이 생각이 좀 나고요. 그리고 센텀파크 라인, 이제는 중동까지 분위기 왔었죠. 중동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니까 어디까지 변화가 느껴진다? 구축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해운대 구축 갖고 계셨고 좌동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집이 안 팔려서 못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집이 우두두두 팔리면서 수영구, 남구 라인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좌동 신도시에 한번 거주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오기 힘들거든요. 왜? 신도시가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긴 나오셔라. 왜? 너무 구축이다. 먼저 해운대 구축도 분위기 뜬다고 했는데 가장 갖고 온 게 제일 비싼 아파트를 가져와 버렸네요. 해운대 두산이보다 제니스도 거래량이 계속 보여요. 6월달 거래량만 해도 매매 작은 평수들부터 해서 큰 평수까지 거래가 보이고 64평형 대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래는 적지만 204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두산이보다 제니스 같은 경우에도 1700세대가 넘어가는데 64평 그리고 69평 이렇게 평수 대비 평형별로 많은 세대수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 평형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해운대 아이파크 있죠? 마린자이, 대우마리나 있죠? 이 라인에서 좀 산다, 내가 여기 상승분을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두산이보다 제니스더라고요. 지금도 매매 물량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전월세 매물도 다른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비해서는 꽤 많은 편이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확실히 많이 나가는 곳이기도 한 게 사업자분들이 꽤 많이 살고 그분들 경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다음 실거래는 해운대 자이입니다. 해운대 자이가 사실 해운대 가격이 뜨면서 사직 롯데 10억 5천 찍을 때 함께 먼저 치고 나갔던 단지이기도 한데요. 한동안 조용하긴 했어요. 그 조용한 시기 동안 여기 해운대 자이랑 가까운 이 다리만 건너면 바로 밀락동 삼총사가 있는데 가격은 1억 이상 차이가 나지만 입지적으로는 센텀시티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함께 2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가장 먼저 떴다? 그 다음 라인 보는 곳들이 바로 여기였죠. 이제 센텀포레 같은 경우에도 수영 강뷰 그리고 센텀시티 뷰가 예쁘게 나오는 거는 센텀포레는 9억 5천, 센비동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무슨 타이밍이 왔다? 해운대자이 타이밍이 왔다. 해운대자이도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꽤 저층 거래부 못난이들이 나가는 게 얼마나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걔네가 이제 거래가 완료됐고 뷰 나오는 것들은 11억 이상을 봐야 한다. 이미 해운대자이는 10억 3천, 10억대 거래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 2층 얘네들도 5월달 그러면 거의 4월 거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저층부가 9억 후반대 찍히고 있다. 저층부가 9억 8천에 찍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평 좀 중층 이상 라인들이 9억 5천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대자이뿐만 아니라 대단지들은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동래아 같은 경우에도 84 떴죠. 59 떴죠. 그러다 보니까 끼임 평수가 최근에 8억 초중반까지 올라오고 해운대자이 또한 84 떴죠. 그리고 59 가격 떴죠. 끼임 평수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거래가 좀 뜸한 단지가 있어요. 세대수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이 없는
편인데요. 매매 물량도 꽤 나와 있어요. 근데 거래가가 싸지 않아요. 그리고 2호선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1호선 역세권도 아니고 동해남부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매매가들이 10억 중반에서 10억 후반, 그리고 얘네는 인테리어비가 진짜 최소 저는 한 7천에서 1억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입지보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신축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 가격이면 갈 수 있었던 남천 더샵을 봤었고, 남천 더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2억, 3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무슨 타이밍이다? 센텀파크 타이밍이다.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센텀파크 차 9억 중반에 가면 너무 괜찮다고도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매물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싹 빠져버리고 매물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못난이 9억 중후반이다? 이제는 다른 지역들하고도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센텀파크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형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들어오는 르엘 분양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부분, 바로 좌동 신도시의 거래량입니다.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이에요. 그래서 좌동에서는 상대적 신축이죠. 그리고 역세권 가깝죠. 그리고 상권까지 가깝다 보니까 항상 인기가 많은 단지고 대형도 굉장히 잘 나가요. 이것도 보니까 47평 대형이 11억 9천에 나갔잖아요. 11억 9천에 대형이 나갔다는 거는 남구에 대형 혁신까지도 가능한 가격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대체지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겠죠. 부산 진구에서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대체지가 없는 것처럼요. 실거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1400세대가 좀 넘어가고요. 매매 물량이 59개밖에 없다는 것은 매매 물량 많이 없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실거래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전세 탄탄한 단지고요. 현재 지금 매매 거래들이 9억 1천, 9억 1천 이렇게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얘네 가보면 한 9억 4천, 9억 5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정고점이 9억 8천까지 갔던 단지잖아요. 그러면 와, 얘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정고점 가장 빨리 회복하는 단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갖고 온 단지, 장산역하고 가장 가까운 구축 아파트 30년 차예요. 어떻게 보면 센텀파크보다 더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실거래가 볼까요? 32평에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면 거제동 라인 들어갈 수 있고요. 연양 라인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가격이면 남구 라인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6억 8천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선호하는 구축 입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센텀파크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보면 진짜 탄탄한 게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84 타입이 현재 6억 8천인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8억 9천8백까지 올라갔다. 비교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 비슷한 곳들이 어디가 있나요? 바로 명륜아이파크 2차, 호레나 동래, 효성 해링턴, 동래구 지금 어느 정도 2급지 대장급들하고 비슷한 가격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고 얘 몇 년식이다? 30년식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되죠.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끼고 있고 역세권이죠. 상권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이 치고 올라온 단지 롯데캐슬 마린입니다. 롯데캐슬 마린이 2004년식, 현재 20년 차거든요. 근데 중동 라인에서 갈반한 이 가격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실거래만 봐도 33평 지금 6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거 17층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조금 고층 라인으로 가볼 만한 곳은 이제 7억에서 7억 5천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라인도 너무 매력적인 게 완전 중동타운이 될 거거든요. 경동 리인뷰 2차 이제 11억, 12억 부르는 단지가 있죠. 경동 리인뷰 1차도 뷰 나오는 게 10억 5천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나오는 곳 경동 리인뷰 4차가 최근에 분양을 해서 12억 5천, 13억을 불렀지만 미분양 났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완판이 될 거고 이 라인 얼마다? 13억 5천이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도 센텀 르엘 동원부지 들어올 거죠. 그리고 경동 4차 또한 공사한다고 펜스 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라인들은 다 얼마의 라인들인가요? 10억, 11억대 라인이에요. 지금 6억 후반, 7억대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마린도 사실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단지예요. 전세 많이 없고요. 월세 또한 많이 없어요. 세대수는 792세대밖에 없지만 여기 보면 실거주 만족도는 꽤 높은 곳이긴 해요. 구남로 라인이 조금 시끄럽다고 하지만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꽤 조용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 이마트 상권 있죠. 중동역까지도 걸어갈 만하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는 확실히 높은 곳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영구에서 8억대 라인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실거래가 보면 8억에서 막 10억까지 나와 있는 단지들인데요.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용의 꼬리를 갈 거냐, 뱀의 머리를 갈 거냐, 이것 또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